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07%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이 0.88%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가 이 4월 달에 월봉을 만드는 달이죠. 4월 초부터 말까지 말 대기 저번 주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월봉을 만들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투자 신탁이든 어디든 간에 이 매달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실적이라고 하죠. 이번 달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 뭐 이번 달은 어디에서 손실이 났고 어디서 수익이 나서 이걸 여기로 메꾼다. 뭐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 투자 신탁, 투신이라고 하죠. 얘네 같은 경우는 한 달 한 달 그 수익을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더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하든 아니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든 뭐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어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오늘 다시 나가는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어디 백신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어제는 이 러시아 백신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화이자와 모더나로 갔다면 그 화이자와 모더나의 수급이 오늘은 다시 빠져나오면서 다시 러시아 백신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말 그대로 시장에 엄청난 주도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철강, 원자재 관련이죠. 뭐 구리, 철강주, 그 다음에 조선주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만 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총이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 코스피 쪽에 많이 있다. 그럼 코스닥은 주도주가 제약바이오 혹은 반도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있는 개별 이슈가 있는 애들만 그나마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대형주의 제약바이오들은 특별하게 그 제약바이오 대형주 쪽에는 실제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는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잖아요. 진단키트하고 그런 종목 위주에서 이 시총이 높은 거는 잡아놓고 지수를 위아래 흔들어야 되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폭이 커요. 거의 10에서 15% 정도 나온다. 그럼 즉 지수를 0.5%라도 올리려면 이런 종목들을 뭐 상한가든 15%에서 20% 올리고 0.5%, 0.4% 이상 떨어뜨리려면 이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10에서 20% 정도 떨궈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놔둬버리고 대신 이제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서 얘네들도 조금씩의 영향은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만큼 시장 말 그대로 매수매도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이번 주는 그냥 쉬는 게 가장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5월 3일날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해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 돈이야 들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매수 매도를 하면서 돈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다. 뭐 주식시장 오늘 아니라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이 종목 오늘 못 산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외국인도 어차피 기관이에요. 그쪽 나라 기관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그날 마감이라고 하죠. 마감 치는 주기 때문에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을 확률이 좀 있다. 뭐 그래도 내일 하루 정도는 반등을 살포시 줬다가 다시 한번 미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한번 다시 밀든 어찌 됐든 우리 코스닥 시장은 1016포인트 많이 밀리면 1010포인트 말씀드린 대로고요. 코스피 역시도 3200포인트 단기적으로 잡으시고요. 그 자리 밀리면 다시 318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어찌됐든 이번 달 내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예요. 크게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왔던 요 흐름에서 요렇게 조정을 줬던 부분이 한 차례 올라오고 여기서 조정이 크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그만큼 대형주가 크게 가는 게 없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여기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여기에 대한 눌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여기와 같은 눌림을 현재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만들고는 있지만 다른 점은 요때는 이 눌림 자체가 올라가는 눌림이었다라면 즉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눌림이라면 지금은 잡아놓는 눌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박스를 만든다라는 거. 여기는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뭔가 올라갈 뭐라 그럴까요? 뭔가 올라간 이슈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뭐 그게 진단키트하고 백신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으로 자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댓글로 뭐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하는 새낀 욕을 할게요. 뭐 하는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뭐 지랄 발광이라고 하죠. 실력이 안 되면 입이라도 닫고 눈치라도 있어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위에 이 연락처 있죠. 연락처로 문자 하세요. 댓글로 뭐가 어찌네 저찌네 하지 마시고요. 올려 하시고, 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오늘 이트론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어제의 자리를 메꾸는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거고, 그죠? 뭐 단기적으로 악재일진 모르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한국에서 기술력을 인증받아서 이 러시아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대로 오늘 상승을 했어요. EID는 조금 모자라게 움직였죠. 이 자리를 메꾸는 게 그림이 좋은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5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넘어선다면 6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트로는 메꿨죠. 메꿨기 때문에 다시 눌릴 때 이 960원 부근을 지지하는 흐름만 나타나주면 된다는 거. 이 흐름만 나타나주면 다시 한 차례 1200원까지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 대신 이 자리 이탈을 하면 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추세는 한번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박스 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든 뭐 올라가든 방향을 또 이슈로 잡겠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잡주 동전주 위주로 움직였고, 그러면서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뭐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뭐 떼돈 번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면서 이수앱지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휴메딕스하고 휴온스 글로벌은 주워먹는 자리다. 신규 매수가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거의 다 눌렀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왔고, 장중에 휴메딕스
경고가 아닌 종목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돈이 적게 드는 시간 내에서 휴온소 글로벌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왜? 경고 종목은 신용미수가 안 되니까 이 시간 내에서, 즉 적은 돈으로 상한가를 쳐 올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휴메덱스는 경고 종목이 아니니까 장중에 신용미수 때려 쓰면서 주가를 한번 쳐 올렸다가 슉 누르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 경고를 들어가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장이 부대장으로, 부대장이 대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테마가 꾸준하게 이슈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장이 경고 먹고 부대장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같이 죽는 애들은 테마가 단기성이라는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수앱시드도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엔 뭐 6% 정도로 눌렸고요. 장중에 못 움직였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다. 바이넥스는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죠? 그죠? 장중에 6.5%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에서 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은 잘들 대응하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이 엄청나게 빠지거나 엄청나게 올라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 모더나 관련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밑바닥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눌러놨어요. 1180원, 원래 1300원, 1250원 정도 이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누를 수 있는 게 백신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켰던 진단키트 혹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종목의 악재로 이 주가가 눌린 거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에서 누르면서 눌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리 그냥 버텨도 무방한 자리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줄면서 결국엔 이 위로 올라와서 쏴주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뭐다? 구름대 안으로 갇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윗자리, 아랫자리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름대에서도 중간값을 딱 그어보는 자리가 1150원이에요. 그러면 종가상 이 자리만 절대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결국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왜? 들어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뭐다? 시세 분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바탕 올려다 놓고 여기서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 내놓고 버티고 바로 튈 거를 좀 기대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슈와 시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요 자리까지는 한번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투텍도 마찬가지의 자리인 거고요. 그죠? 그래도 얘는 이 구름대 위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버티고 있어요. 왜? AB 프로 바이오보다 엔투텍이 시세는 좀 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세는 좀 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버티는 자리가 좀 나와요. 그러면서 구름대 위로 종가는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어찌 됐든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와주면 줄수록 4,000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엔 또 얘도 갇힌다. 그럼 여기 중간값 2,770원이 중간값 되겠네요. 위아래로. 그러면 요 자리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인 거고요. 대한과학이랑 오늘 KP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오늘 좀 시세를 분출하고 마무리 좀 지으려고 했는데 시가부터 눌러버리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 지랄을 많이 해요. 투신이 특히나 투신이 좀 양아치 짓거리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렇게 흐름 나왔던 게
진매트릭스가 아니고 바디텍메드 얘였죠? 얘도 상한가 만들어 놓고 다음날 이렇게 4% 5% 밀어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다시 올리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근 종목 자체가 이 바닥에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로 튀어 올라가는 그림을 만약에 이슈가 강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든 신규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기존 물린 사람들의 대응의 관점인 거고, 이 사람들은 내 목표가에 오면 매도하기 바쁠 거란 말이에요.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나가지 못하게, 혹은 이 손절 처리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다시 저점을 만들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흐름을 최근에 만드는 거지 않을까. 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어대는 그런 그림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바디텍메드처럼 이 대한과학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이 상승을 했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어요. 그죠? 여기 18,500원만 좀 지지해준다면 좀 다시 한번 21,000원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16,0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신규 매수 관점이든 아니면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16,000원까지는 열어두지만 어제 이 시가 부근이죠. 이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16,8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에 현재는 갇힌 모습이다.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못해도 이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메꾸는 자리보단 그만큼 돈이 많이 들 거니까 한 차례 여기서 버텨주고 요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판단을 해봐요. 아니 한 번 더 눌렀다가 가든 16,800원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 바이오는 그래도 오늘 갭이 뜨긴 했지만, 그런 그 대장이라는 거죠. 갭이 뜨긴 했지만 여기 7,500원대를 확인 안 했어요. 안 하고 여기 6,900원 부근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담, 혹은 다른 종목들이 다 개파락으로 처음 밀었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그림으로 눌렸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구름대 상단에서 일단 지지하려고 하는 그림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누군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밑으로 하방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5,700원까지는 열어놓되,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 7,500원 한번 매꾸로 갈 거다. 얘가 가면 대한과학, KPX 생명과학도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KPX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4%. 이 바디텍메드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4%. 그죠? 상 치고 나서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동시효과까지 기대하게 해놓고 처미는 아주 극악무도한 수법이에요. 투신 새끼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 12,500원에서 좀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더 밀었어요. 민다고 하더라도 12,200원,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11,800원까지만 열어놓고 이 종목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상 11,800원만 크게 좀 더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긴 한데 11,000원인데 결국엔 또 11,000원짜리거든요. 기존에 요 자리에서 11,000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손절은 10,000원이고 단기적인 관점 11,000원이다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어찌됐든 11,800원, 길게 보더라도 11,000원이에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 17,000원대는 한번 가야 된다. 저는 오늘 좀 확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더니 시간 아침부터 처미는 바람에 결국에는 뭐 4% 밀고 시작하면은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길 가다가 10,000원 주스면
10,000원 이득 본 건데 그 중에 5,000원 잃어버리면 그래도 5,000원 이득 본 건데 5,000원 내 돈 잃어버렸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뭐 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눌리면 조금 더 잡아보는 그림으로 저는 갈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16,000원, 못해도 16,000원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웬만하면 지금 이 옆으로 이제 기는 자리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옆으로 기는 자리가 좀 나타난다.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대요. 하여튼 개인들 꼬셔가지고 하여튼 선봉에 서는 애들이 양아치들이 많아요. 꼬셔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옆으로 기는 그림은 옆에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조선주 원자재 관련 뭐 철강이랑 구리 뭐 그런 것처럼 원자재 관련 애들이 좀 잘 움직여요. 제가 조선주 얘기했던 이 HMM 이미 갔기 때문에 그 뒤에 TK 케미칼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오리엔탈 전공도 얘도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강하게 한번 쳤어요. 강하게 쳐서 어느 정도 털고 좀 남겨놓은 그림인 거고, 저는. 그리고 이 구리 관련 종목들을 보면 현재가 신고가거든요.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고가인데, 얘는 흐름을 보면 계속 뭐예요? 저점을 올려가면서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고점도 높여가고. 그죠? 그러면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 흐름만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계속 들고 가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현재의 그림은 오늘 좀 강하게 싸졌기 때문에 내일 당장 이 고점을 못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이 고점을 못 넘기면 눌림은 분명히 나온다. 대신 이 눌림이 저점을 높여가는 눌림이라면 또 한 번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저점을 한번 낮춘다면 뭐다? 이제는 큰 틀 안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창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를 올려요.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고, 요렇게만 해놓고 여기에 또 중간가 그어봐도 이 중간 위에서 버틴다라는 거죠. 얘는 그만큼 더 강하게 움직이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구산업하고 대창하고 돌아가면서 수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이구산업이 오늘 나왔던 그림이 얘는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졌다. 대신 저점은 아직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얘는 먼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간다라는 거고,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동국제강, 뭐 한국철강, 그리고 현대제철인가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5년, 10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도 봐도 무방하거든요. 2003년부터 11년까지 상승을 했다가 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빠졌죠. 10년 올라왔으니까 10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 한 번 돌았다라는 거죠. 돌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자리인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 가요. 당장은 한 번 올려다 놓고 다시 누르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줘야 또 한 번 상승하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직 안 간 중소형 철강주들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 안 간 중소형 철강주들이 아직 남아있다. 꾸준하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NIST라고 문배철강을 거래했어요. 문배철강은 6,200원인가? 여기서 그냥 다 털었거든요. 얘 뭐 힘이 없더라고요. 가다가 털고 얘만 들고 있는데, 얘도 저는 내일 던질 거예요. 일단 던질 땐 던지고 밑에서 조금 더 비싸게 다시 받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좀 길게 보더라도 조금씩 더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종목들이 있어요. 이 KG 동부제철 요런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쉬었다라는 거죠. 그죠? 오래 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승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5만원에다 7만원 정도까지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어떤 것처럼 나중에 이 OCI 같은 경우도 이슈가 붙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14만원대까지 올라왔죠. 바닥에서. 그죠? 요런 모양새를 얘도 만들어낼 수는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굳이 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직 못 올라간 애들, 그렇다면 이미 올라간 애들이 어느 정도 눌림 혹은 쉴 때 저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30대에서 50대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입이 좀 거칠어요. 거친 게 있다 보니까 좀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제 방송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300에서 많아야 500명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게 한 5분에서 7분이에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살짝 발치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1시간 정도 고생을 해서 영상을 올리면 이 유튜브 실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수익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하루에 2,000원에서 많아야 4,000원이에요.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1시간씩 고생해서 많아야 이 가격입니다. 한 달 꼬박 채워야 10만원 받을까 말까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쓴소리를 남한테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대꾸를 할 수 있는 수 없는 사람한테 듣고 싶은 생각은 저도 뭐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물면 더 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뭐 서로 공존해가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은 정보나 차트 공부를 배워가는 거고, 저는 그로 인해서 뭔가 뿌듯함, 저 때문에 수익 났어요, 뭐 했어요,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뿌듯함 혹은 수익도 얹어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기운 빠지게끔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